안녕하십니까.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한국 사업 맡고 있는 신하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에서 개최하는 K-뷰티 컨퍼런스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본 행사는 K-뷰티 브랜드의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함과 동시에 더 큰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좀 전에 저희 부사장님께서 데이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더 큰 시작을 알리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통찰력과 열정,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한 열정과 노력들이 오늘날 K-뷰티를 세계 시장의 중심에 어느 정도 가깝게 한 것 같아서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저는 K-뷰티에 대해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향후에 K-뷰티 브랜드들이 더 많이 해외에 진출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상현 부회장님과 저희 짐양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설명은 해주셨지만 제가 간략하게나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다고 화장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왜 이렇게 세계 커스터머들한테 사랑을 받을까? 1809년도에 규합총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빙어각 이씨라는 조선시대 실학자가 여성 생활 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크림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가을 겨울에 얼굴이 트거나 거칠 때 계란을 꿀에 담가 내나흘 아랫목에 두고 그것을 얼굴에 바르면 얼굴 튼 것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아주 피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피부에 대한 애정이 아마 지금 현재 우리 K-뷰티가 세계에서 선전하는 역량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현재 K-뷰티는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외국인들이 명동에 들려서 올리브영을 포함해서 모든 로드샵에 있는 뷰티 브랜드를 관광하고 구매하는 그런 행태를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큰 수출 국가 중에 하나죠. 화장품은 우리 수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비재 중에 하나로 자동차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2023년 한국 화장품의 수출 규모는 85억 달러로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의해서 네 번째로 큰 수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에는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해서 23억 불을 달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미국을 포함 일본, 유럽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3년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화장품 10억 달러를 달성하며 2022년 대비 45% 이상이나 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K-뷰티가 세계에서 어떤 트렌드를 갖고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초 라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K-팝, K-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굉장히 우호적인 글로벌 커스터머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쇼폼 콘텐츠에는 코리안 스킨케어라는 단어가 68억 뷰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 배우들의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를 말하는 글라스 스킨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서 수출 점유율이 3위에 이르고요. 올해 4월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의 수입 점유율은 한국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가성비 있는 중소기업 뷰티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 공략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2023년 기준으로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만에 뷰티의 모멘텀이 돌아왔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금, 면세점과 보따리상이 주도하던 기존 트렌드와 지금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는 수출국이 다변화된 것입니다.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점유율이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사회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6월 16일 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제로 수출 금액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을 앞서서 1위에 등극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뷰티의 전성기를 이끈 것은 예전과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저희 중소뷰티였습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15억 5천만 달러인데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7%가 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 K뷰티가 왜 아마존을 통해서 세계에 진출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트렌드를 봤는데요. 아마존 안에서 K뷰티는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자, 아마존에서 K뷰티는 하루아침에 성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는 지난 3, 4년간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업과 개인 셀러분들의 뷰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전 세계 22개의 마켓플레이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안에서 22개 월드와이드 마켓플레이스에서 한국의 매출액은, 한국 뷰티의 매출액은 78% 성장했고 미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올해의 매출 성장은 훨씬 더 가파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매출은 이미 작년에 2배를 넘어섰으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아직 성수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에 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17일 올해 처음으로 큰 이벤트가 개최가 되죠. 작년에도 저희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도 어떤 브랜드가 1위를 차지할지 최상위권에 등극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신규 셀러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셀러당 매출액은 2022년 대비해서 3배 성장하였습니다. 실제로 K뷰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규 셀러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라는 것은 신규 셀러들의 성장에 대한 리드 타임, 성공에 대한 리드 타임이 짧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제로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연매출 10만 달러 이상, 즉 한화로 한 1억 4천 정도 되겠죠. 10만 불 이상을 달성한 셀러의 수는 2022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즉 신규 셀러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K뷰티 셀러들은 아마존의 툴과 기능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이러한 K뷰티 셀러분들은 아마존의 크로스 론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확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매출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미국 외의 시장의 접근성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시장 매출을 증가시키고 특정 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실제 작년 기준 미국에 출시한 4개 브랜드 중 1개 브랜드는 일본에 출시했고 그들의 매출은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K뷰티 셀러들이 실제로 한국 셀러들 중 60%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프로모션, 이벤트에서 한국 셀러들, K뷰티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프라임데이 말씀드렸는데요. 아마존에는 프라임데이, 프라임 빅딜 데이즈, 블랙 프라이데이, 봄 세일 이렇게 3개에서 4개 정도의 주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올해 봄맞이 대세일에서는 실제 동기 대비 K뷰티 셀러들이 200% 3배죠. 증가했고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의 전략 계정 서비스에 가입한 K뷰티 셀러의 경우는 4배 성장한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안에서 우리 K뷰티 어떤 걸 잘할까요? 아주 전반적인 카테고리에서 잘하고 있지만 특히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클렌징, 즉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전체적인 10단계 이상의 스킨케어 라인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마켓 쉐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브랜드들이 성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코스알엑스의 스넬 뮤신 에센스는 작년 3회 연속 이벤트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아마존닷컴 내 판매 수량 전체 1위를 빅딜 데이즈 기간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크로스 런치라는 개념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아누아와 티르티르는 크로스 런치를 통해서 일본에 먼저 출시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미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 2개 브랜드 모두 미국 내에서 아주 단기간에 최상위권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루었고요. 그 외에도 조선미녀, VT 코스메틱 이런 많은 브랜드들이 아마존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는 왜 K뷰티를 사랑할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의 K뷰티 브랜드와 셀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K뷰티 브랜드와 셀러들은 항상 제품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비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브랜드를 고민합니다. 우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의 제품력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제품력은 바로 끊임없는 혁신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끊임없는 혁신과 그다음에 이미 출시가 되었던 것이라도 리뉴얼을 통해서 고객의 여러 가지 니즈를 반영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던가 이런 끊임없는 노력들이 K뷰티를 지금 현재의 성공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력하고 연관이 있는 바로 원료와 성분입니다. 가장 동양적이면서도 자연에서 추출한 아주 특별한 원료를 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고, 이러한 것들은 동양적인 미학으로서 서구 문화에 굉장히 특이한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또한 제품 차별화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K뷰티 셀러들은 항상 고객을 연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마존에는 리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고 나면 우리의 고객들이 소중한 그들의 리뷰를 아마존에 남기게 됩니다. 또한 그 리뷰는 우리가 크로스 런치를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리뷰가 전 세계 어디에 출시를 하던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소비자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다양한 피부 타입에 따라, 고민에 따라, 그리고 스킨케어 루틴에 따라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하방 전개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브랜드의 경험을 확장시킵니다. 디지털 마케팅과 SNS 컨텐츠를 통해서 사용법이라든지 사용 팁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면서 브랜드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객들이 분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쓸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클루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브랜드의 확장성은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 K뷰티 브랜드의 인식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공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더 많은 K뷰티 셀러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존은 프로젝트 K뷰티 고빅을 어제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론치한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 K뷰티 고빅이란 아마존과 국내 뷰티 이해 관계자들이 자원과 역량,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현재 해외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K뷰티 고빅의 목적은 증가되는 K뷰티 제품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뷰티의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지향합니다. 저희는 제조사와 정부, 협회, 외부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노력을 할 것이고, 먼저 제조사와 어떻게 협력 관계를 구축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좀 전에 콜마의 윤상현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R&D 센터를 갖추고 있고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K뷰티 브랜드들이 제조사들과 협업하여 세계 시장에 좋은 제품을 전파하고 있죠. 이 제조사들의 핵심 역량은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시장 선도로 출시하고 끊임없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시장에 전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 원가를 낮추어서 신규로 시작하는 셀러분들이라도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뷰티 산업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신규 셀러분들에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셀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요, 여러 가지 국내 플랫폼에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왜 해외 시장에 수출을 안 하시는지 여쭤보면은 나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제품 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나요?
혹은 아직 뷰티 산업에 안 계신 분들은 뷰티가 잘 된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해주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마존과 제조사의 협업은 원스톱 솔루션으로 K뷰티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이 산업에 도전하실 수 있는 협업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기관과의 연계 강화입니다.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는 수년간 정부 기관과 협업하며 국내의 유수 중소기업을 해외로 수출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뷰티에 특화하여 예를 들자면 신규 뷰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신규 뷰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같은 뷰티셀러를 새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실제로 외국에서 해외 마켓에서 성공한 여러 K 브랜드들의 멘토링 시스템 교육을 강화한다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브랜드 빌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노력하면 좋을지 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과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K-뷰티라는 것을 글로벌리 어떻게 인지를 시킬 것인지 그 인식 차원에서도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협회와는 많은 회원사들과 협업해서 아직 국내에 머물러 있는 브랜드들을 해외로 진출시킬 수 있도록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시키고 해외 시장 수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잠재력 있는 셀러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여러분들의 해외 수출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극복시켜줄 많은 외부 서비스 사업자가 있습니다. 뷰티에 특화돼서 뷰티에 특화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외부 서비스 사업자를 다시 발굴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외부 서비스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해서 셀러분들께서 해외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마지막으로 제조사, 정부, 협회, 외부 서비스 사업자와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향후 3년 안에 K뷰티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국경을 넘어 K뷰티가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K뷰티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으시거나 하고 싶은데 관심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어떤 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실 때는 언제든지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 22개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마존의 고객들은 우리 한국의 뷰티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마존은 최고의 고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400개의 풀필먼트 센터와 260개의 분류센터, 75만 개의 로봇, 그 다음에 1,400개의 캠프에서 여러분들에게 세계 각국의 고객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수억 달러를 투자해서 툴, 프로덕트, 셀러분들의 경험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출을 하는 데 있어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가 베스트 파트너로서 인식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꼭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